야, 강태준 할아버지 대물이래. 진짜 장난 아니더라. 샤워실 앞 복도에서 들려오는 할아버지들의 목소리. 저는 청소 걸레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68세 맞아? 젊은 애들도 저 정도는 없을걸? 아, 진짜 내가 직접 봤다니까. 부럽더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날 이후 나는 그 할아버지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야.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10시 청소를 마무리하던 순간 샤워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사람이 있나? 조심스럽게 다가간 그 순간 저는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54세,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노인복지회관 청소부 오인숙입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할아버지들의 흔적을 지우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후 5시 복도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샤워실 쪽에서 할아버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강태준이 그거 진짜 대단하더라. 걸레질을 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나도 봤어. 68세 맞아? 믿기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부럽겠던데.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얼굴이 벌컥 달아올랐습니다. 대체 무슨 음란한 소리를.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는데 할아버지 2명이 샤워실에서 나왔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와 김철호 할아버지였습니다. 아, 인숙 씨. 청소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아, 네. 편히 쉬세요.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강태준 할아버지. 그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면 어김없이 복지회관에 오는 할아버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68세라고 하기엔 너무 정정했습니다. 흰머리지만 정돈된 스타일. 깊은 눈매, 카리스마 있는 인상.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말자.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자꾸만 강태준 할아버지가 눈에 밟혔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갔습니다. 바둑을 두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탄탄한 어깨, 곧은 자세. 6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한 몸이었습니다.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정신 차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녁 8시가 넘어서자 복지회관은 하나 둘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숙 씨 수고하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인사를 주고받으며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밤 9시 30분.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샤워실 쪽 복도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사람이 있나? 이 시간에 샤워실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곧 문 닫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혹시 쓰러지신 건 아니겠지? 걱정이 되어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고장났나? 안을 살짝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샤워 부스 유리문 너머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물줄기를 맞으며 서 있는 뒷모습, 탄탄한 등, 넓은 어깨, 그리고 아래로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어머, 눈을 떼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실보다 못했습니다. 68세 할아버지의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야, 안 돼. 왜 내가 이러고 있지? 황급히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샤워 부스 문이 열렸습니다. 수건을 두르며 나오는 남자, 강태준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준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인숙 씨?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 말이 꼬였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준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물기가 아직 남아있는 몸. 가까워질수록 남성의 채취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누 냄새와 섞인 그 무엇. 괜찮습니다. 제가 문을 제대로 안 잠갔나 보네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네. 그럼 저는 황급히 돌아서려는데 태준이 물었습니다. 인숙 씨,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나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내밤 10시까지가 근무 시간이라서요. 힘드시겠어요. 걱정하는 투의 말. 가슴이 또 한 번 두근거렸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걱정의 말인가. 괜찮습니다. 익숙해서요. 혼자 사세요? 짧은 질문.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태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밤길 위험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뭐였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미쳤나 봐. 할아버지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머릿속에선 자꾸만 그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샤워 부스 유리문 너머로 보였던 그의 몸. 압도적인 남성미. 그리고 그것. 아, 진짜. 정신 차려. 청소도구를 서둘러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여전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밤 10시 15분 복지회관 정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인숙 씨. 돌아보니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 아, 네. 같은 방향이면 같이 가시죠. 밤길에 혼자 가시기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신경 쓰여서요. 태준은 자연스럽게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숙 씨,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3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늘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 봤어요. 감사합니다. 가족은요? 조심스러운 질문.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독립했고요. 아,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 삽니다.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무엇. 저기가 제가 사는 곳입니다. 작은 빌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헤어지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태준 씨도 조심히 가세요. 태준은 제가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뒤 돌아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대체 뭐였지? 샤워실에서 본 그의 모습, 함께 걸었던 밤길, 걱정해주던 따뜻한 목소리,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설렜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거울을 봤습니다. 54세 여자의 얼굴, 주름이 생기고 처진 피부, 할아버지한테 설레다니. 미쳤나 봐.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탄탄한 몸, 카리스마 있는 눈빛, 그리고 소문의 그것. 아, 진짜.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2년 인생, 처음 느껴본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강태준 할아버지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금기의 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복지회관에서 일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로비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오셨을까?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정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 할아버지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 저는 걸레를 쥔 채 멈칫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숙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 태준은 짧게 미소 짓고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곧은 자세, 6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숙 씨, 뭐 하세요? 관리실 직원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네. 청소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오전 내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태준 할아버지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바둑실에서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 여유롭고 당당한 자세, 깊게 생각하는 표정. 왜 자꾸 보게 되는 거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서 할아버지들이 식사하는 동안 저는 복도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박영수 할아버지와 김철호 할아버지의 대화가 또 들렸습니다. 야, 강태준 요즘 이상하지 않아? 왜? 자꾸 청소부 아줌마 쳐다보던데. 진짜? 응. 내가 봤어. 분명히 쳐다보더라. 에이, 설마.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그래도 강태준이 혼자 산 지 3년 됐잖아. 외롭겠지.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쳐다본다고? 설마.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겠지.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할아버지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오후 3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숙 씨 계세요?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잠깐만요.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캔커피 2개를 들고, 지나가다가 자판기에서 뽑았는데요. 하나 드실래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마시기 뭐해서요. 같이 드시죠. 태주는 자연스럽게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태준이 먼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캔을 따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숙 씨,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네. 덕분에 안전하게 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밤길이 위험하잖아요. 혼자 다니시는 거 늘 걱정됐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서요.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태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지? 저는 캔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복지회관에 매일 오시나요? 네.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요. 자식들이 해외에 있어서 연락도 잘 안 되고요. 여기라도 나와야 사람 구경이라도 하죠.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렇군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네.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떠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적응이 안 돼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숙 씨,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그럼 오늘 제가 저녁 한 끼 사드려도 될까요? 예.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혼자 먹기 뭐하고 인숙 씨도 혼자 드실 것 같아서요. 태준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싫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간다니.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퇴근 시간에 정문 앞에서 만나요. 태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밤 10시 약속대로 태준이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차림,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그럼 가시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복지회관 근처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국밥 맛있어요. 자주 오는 곳이에요. 태준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국밥 2그릇을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따끈한 국물이 나왔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얼마 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숙 씨, 이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5년 됐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태주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저도 매일 빈집에 들어가면 공허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와 밥 먹는 게 참 좋아요. 태준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요. 그럼 앞으로 자주 같이 먹어요. 예. 부담 갖지 말고요. 그냥 밥 친구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저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밥 친구, 나쁘지 않네.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태준이 다시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결국 또 함께 걷게 됐습니다.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태준 씨, 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인숙 씨, 내일도 복지회관 오시죠? 네, 당연하죠. 그럼 내일 봬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숙 씨,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거울을 봤습니다. 54세 여자의 얼굴. 하지만 오늘따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볼에 홍조가 돌아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태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배려하는 손길, 그리고 샤워실에서 봤던 그의 몸. 아,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베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청소복인데 뭘 골라?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고 싶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복지회관에 도착했습니다. 9시 어김없이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숙 씨. 네, 안녕하세요. 그 미소에 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 이거 큰일 났네. 마음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감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밥을 함께 먹게 됐습니다. 퇴근 후 국밥집에서, 때론 분식집에서, 작은 식당들을 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 상처, 외로움,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밥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지금 68세 할아버지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2주가 지났습니다. 태준과 저는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함께 걷는 밤길도, 나란히 앉아 밥 먹는 시간도, 모든 게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해졌습니다. 복지회관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인숙 씨랑 강태준이 요즘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매일 같이 나가던데.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14살이나 차이 나잖아. 그래도 강태준이 혼자 산지 오래됐으니까.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태준을 만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어김없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는데 태준이 물었습니다. 인숙 씨,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니에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태준의 눈빛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복지회관에서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소문이요? 우리 둘에 대한 소문이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도 들었어요. 네. 할아버지들이 수군거리던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인숙 씨, 태준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냥 밥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태준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그 이상의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밥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설렜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날 샤워실에서 본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 완전히 빠진 거야. 그날 밤 태준이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는데 태준이 멈춰 섰습니다. 인숙 씨, 네,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숙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냥 궁금해서요. 저한테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아, 아니에요. 나이도 많고 그냥 할아버지인데. 아니에요. 제 입에서 자동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태준 씨는 할아버지 같지 않아요. 그래요? 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그럼 뭐처럼 보여요? 그냥 남자 같아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태준은 피식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인숙 씨. 네. 저도 인숙 씨가 좋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자로서 좋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68세지만 아직 남자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준의 손이 제 뺨을 살짝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인숙 씨도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대답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했습니다. 태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는 제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밤 꿈꿔요. 네. 태준 씨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만졌습니다. 아직도 그의 입술에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 진짜로 빠진 거야.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빛은 촉촉했습니다. 54세 여자가 68세 남자에게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68세지만 아직 남자예요.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에서 봤던 그의 몸도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도 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회관에 출근했습니다. 9시가 되자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아, 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인숙 씨 생각만 하다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만나요. 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시계만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빨리 오길 바랐습니다. 오후 5시쯤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인숙 씨, 혼자 계세요? 네. 태준이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인숙 씨,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인숙 씨가 자꾸만 생각나요. 저도요. 처음엔 그냥 밥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태준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같아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태준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인숙 씨, 키스해도 될까요? 숨이 멎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숨결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입맞춤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태준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둘 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태준이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댔습니다. 인숙 씨, 이제 우리 더 이상 밥 친구는 아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저도요. 54세에 이렇게 설렐 줄은.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금기의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인숙 씨, 오늘은 제 집에 가실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 아, 이상한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된 저녁을 대접하고 싶어서요. 태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태준의 집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깔끔한 거실, 정돈된 주방, 혼자 사는 사람치고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올게요. 태준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준, 그리고 돌아가신 아내, 행복해 보이는 모습,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기요. 태준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숙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처음 인숙 씨를 봤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예. 청소하시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일하는 모습도 성실하고 할아버지들한테도 친절하고 그런데 자꾸 보니까 그냥 좋아지더라고요. 태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인숙 씨,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도 있고 상관없어요. 저는 인숙 씨가 좋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신경 안 써요. 우리만 행복하면 돼요. 태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태준 씨가 좋아요.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품이 따뜻했습니다. 남자의 채취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54세에 찾아온 사랑, 68세 남자와의 금기된 설렘.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회관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이 있었으니까요. 평소처럼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함께 했습니다. 퇴근 후 태준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태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저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태준의 존재만으로도 떨렸으니까요.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인숙 씨, 행복해요? 네, 너무요. 저도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게.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인숙 씨 덕분이에요. 저야말로 이혼 후 처음으로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인숙 씨는 충분히 매력적인 여자예요. 태준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54세라고 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진심이에요. 태준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보다 더 깊은 키스였습니다. 태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그의 목에 팔을 두르게 됐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둘 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태준이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댔습니다. 인숙 씨,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 인숙 씨를 원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인숙 씨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러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솔직히 저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품에 안겨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의 체온, 남자의 냄새, 단단한 가슴, 모든 게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에서 봤던 그것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게 정말 나이가 68세 맞나? 호기심과 욕망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아요. 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태준 씨를 원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실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럼 방으로 가시죠. 손을 잡고 방으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둘만의 공간. 태준이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인숙 씨, 언제든 멈추고 싶으면 말해요. 네. 천천히 할게요. 태준의 입술이 다시 제 입술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나는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54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옷깃이 흐트러졌습니다. 태준의 손길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인숙 씨, 너무 예뻐요.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아, 태준이 저를 천천히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태준, 6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남자다웠습니다. 탄탄한 몸, 넓은 어깨, 그리고 아래로 시선이 갔습니다. 아, 소문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순간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태준이 제 떨림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조금.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태준이 다시 키스했습니다. 제 불안을 녹여주듯 부드럽게. 손길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인숙 씨, 너무 아름다워요.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여자로서 존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감촉, 그리고 압도적인 크기. 태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쾌감. 68세 남자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준이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인숙 씨, 괜찮아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태준이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해요. 둘은 서로를 꼭 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인숙 씨, 사랑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이혼 후 5년 만에 처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54세에 찾아온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준의 집에서 잤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채로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 아픔,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인숙 씨,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신경 안 써요. 우리만 행복하면 돼요. 하지만 인숙 씨, 태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진심이 중요하죠. 저는 68세지만 아직 남자예요. 인숙 씨를 지킬 수 있어요. 태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요. 새벽 5시쯤 됐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태준도 일어나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요. 네, 태준 씨도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태준이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오세요.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 정말로 사랑받고 있구나.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54세에 찾아온 황혼의 사랑. 68세 남자와의 금기된 관계.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태준과 함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그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54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복지회관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야, 인숙 씨 요즘 얼굴이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게.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는 것 같던데. 강태준이랑 확실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이렇게까지.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태준을 볼 때마다 시선이 부드러워졌고 말투도 달라졌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인숙 씨, 잠깐 사무실로 와봐요. 네.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요. 네. 관리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숙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강태준 회원이랑 무슨 관계예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예. 요즘 소문이 많아요. 둘이 자주 같이 나가고 친하다고. 그냥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로만 보이지 않던데요. 관리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인숙 씨, 여기는 노인복지회관이에요. 직원이 회원이랑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건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특히 나이 차이도 많고 남녀 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오해가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짜였으니까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인숙 씨, 경고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런 소문이 더 퍼지면 곤란해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러다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준의 집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리소장한테 경고받았어요. 태준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일자리를 잃으면 그럼 그만둬요. 예. 태준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인숙 씨, 저랑 같이 살아요. 뭐라고요? 같이 살자고요.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것도 지쳤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인숙 씨와 정식으로 함께 살고 싶어요. 태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차이도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신경 안 써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태준 씨, 인숙 씨도 저를 사랑하잖아요. 정말로 함께 살 수 있을까? 14살 차이. 68세 남자와 54세 여자.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태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네.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태준과 함께 산다는 것. 정식으로 관계를 인정받는다는 것.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박영수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아, 인숙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나가려는데 박영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숙 씨, 요즘 소문 많이 들었어요. 강태준이랑 사귀신다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긴 복지회관이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다들 알고 있구나.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서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청소를 하며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강태준이 미쳤나 봐. 54살 아줌마랑 사귀다니. 나이 차이가 14살이나 나잖아. 그래도 강태준이 대물이라며? 여자 입장에선 좋겠지. 크크크, 그러게. 인숙 씨가 복 터진 거지.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험담을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 태준이 복지회관을 나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철호 할아버지가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강태준. 잠깐만. 네, 무슨 일이세요? 너 진짜 인숙 씨랑 사귀는 거야?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주변 할아버지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저도 멈칫했습니다. 태준은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간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뭐야, 진짜였어?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미쳤나 봐.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김철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나이 차이도 있고 여기 직원이잖아. 상관없습니다. 제 인생이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신경 안 씁니다. 태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인숙 씨를 사랑합니다. 공개 고백이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 앞에서 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이가 없네. 68세 노인이 무슨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지만 태준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인숙 씨,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저를 지켜주는 남자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태준이 복지회관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 철면피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사귀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이제 숨지 말자.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 후 태준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태준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인숙 씨, 괜찮아요? 네. 덕분에요. 오늘 공개적으로 말한 거 화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저는 태준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래요. 정말요? 네. 저도 당당하게 태준 씨를 사랑하고 싶어요.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인숙 씨. 그리고 깊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인숙 씨,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저랑 같이 사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살래요. 정말요? 네.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둘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세상의 시선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복지회관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염치도 없네. 나이 차이도 생각 안 하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귓가에 들려오는 험담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청소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10시쯤 관리소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인숙 씨, 사무실로 와요. 네.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소장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앉아요. 관리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인숙 씨, 어제 일 알고 있죠? 네. 강태준 회원이 공개적으로 사귄다고 말했다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금 회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항해 전화도 들어오고. 죄송합니다. 직원이 회원과 연애하는 건 우리 규정상 안 돼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할게요. 예. 해고해요, 인숙 씨.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장님, 제발.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늦었어요. 이미 회원들한테 신뢰를 잃었어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퇴직금은 규정대로 나갈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일했던 곳, 유일한 수입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미 상부에 보고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나오세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어. 화장실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태준 씨한테 뭐라고 말하지? 걱정이 됐습니다. 태준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면 미안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태준이 복지회관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바둑실로 향하는 모습. 하지만 할아버지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기 강태준 온다. 염치도 없이 또 왔네. 나이 먹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태준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바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태준이 복지회관을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태준 씨, 인숙 씨.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준 씨, 할 말이 있어요. 제 표정을 본 태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해고됐어요. 뭐라고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래요. 왜요? 무슨 이유로? 회원과 연애했다는 이유로요.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관리소장한테 가겠습니다. 안 돼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태준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인숙 씨. 제 때문에. 아니에요. 후회 안 해요. 하지만 일자리를. 괜찮아요. 새로 구하면 되죠. 태준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인숙 씨, 그럼 더 이상 망설일 이유 없잖아요. 저랑 같이 살아요. 지금 당장. 하지만 일자리도 잃었는데 뭘 망설여요. 제가 책임질게요. 태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살아요.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복지회관 복도 한가운데서 저를 꼭 안았습니다. 주변 할아버지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원룸. 별것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생필품.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태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태준이 제 짐을 받아주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인숙 씨 집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4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된 것. 태준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태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인숙 씨, 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뭔데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재혼해요.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부부로 살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도 있고 상관없어요. 저는 인숙 씨랑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태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무거웠으니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천천히 생각해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태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지회관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매일 복지회관에 와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힘내요, 인숙 씨. 네. 마지막 날 오후 청소를 마치고 짐을 챙겼습니다. 3년 동안 사용했던 사물함을 비웠습니다. 관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인숙 씨 수고했어요. 네.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요. 네. 복지회관 정문을 나섰습니다. 태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태준이 제 짐을 받아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인숙 씨, 재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정말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태준 씨와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태준이 길 한복판에서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인숙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 태준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사람.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준이 말했습니다. 인숙 씨, 내일 구청 가요. 혼인신고 하러요. 벌써요? 네. 늦출 이유 없잖아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54세와 68세, 14살 차이의 황혼 재혼. 세상은 뭐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날.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습니다. 수수하지만 단정한 원피스. 54세 여자가 재혼하는 날의 차림. 태준도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68세지만 여전히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구청으로 향하는 길. 설레면서도 떨렸습니다. 정말로 하는 거야.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가 혼인신고서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신부 오인숙 54세, 신랑 강태준 68세, 14살 차이.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잠깐 멈칫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14살 차이 납니다. 태준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식 부부였습니다. 구청을 나서며 태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4세에 찾아온 새로운 인생. 인숙 씨,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네, 좋아요. 태준이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엔 가보지 못했던 곳.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결혼 기념이에요. 특별해야죠. 태준이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인숙 씨, 행복해요? 네. 너무요. 저도요. 아내가 떠난 후 다시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태준의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인숙 씨 덕분이에요. 저야말로 이혼 후 혼자 살 줄만 알았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태준이 저를 안아들었습니다. 어머, 뭐 하는 거예요? 신부는 안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태준이 웃으며 저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인숙 씨, 네. 태준이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 정식으로 프로포즈 못했잖아요. 태준 씨, 오인숙 씨,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태준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태준을 꼭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태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맞춤했습니다. 태준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인숙 씨,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진짜 부부가 된 날이에요. 태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침실로 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의 공간. 태준이 조명을 어둡게 조절했습니다. 은은한 불빛만 남았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54세 여자의 몸. 하지만 태준은 정말로 아름답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 네, 저, 나이가 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태준이 저를 천천히 침대에 눕혔습니다. 여전히 남자다웠습니다. 탄탄한 몸, 넓은 어깨, 그리고 역시 소문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인숙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천천히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처음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인숙 씨, 행복해요. 태준 씨, 네. 68세 맞아요? 네, 왜요? 믿기지가 않아요. 태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인숙 씨 덕분이에요. 젊어진 것 같아요. 저도요. 54세인데 이렇게 설렐 줄은.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진짜 결혼 첫날 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약속해요. 둘은 서로를 꼭 아는 채 잠들었습니다. 54세와 68세, 14살 차이의 부부. 세상은 뭐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태준의 품에서 꿈을 꿨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꿈.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 52년 인생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다는 기분, 진짜 행복하다는 기분,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과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함께 산책했습니다. 55세와 69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우리의 진심을 보고 조금씩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 부부 참 금슬 좋더라. 나이 차이가 있어도 행복해 보이던데. 이제는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네, 지금 갈게요. 태준이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달려가 태준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태준 씨.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19. 119 불러야 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태준을 실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탔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태준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1시간, 2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예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분이 췌장암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사기로 진행됐습니다. 전이도 많이 됐고요. 그럼 치료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요? 길어야 6개월 정도입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죄송합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왜 우리한테 겨우 1년, 행복한 시간이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숙 씨, 여보, 달려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한테 들었어요. 태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6개월이래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인숙 씨. 무슨 소리예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태준이 제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 때문에 우는 거 보기 싫어요. 하지만 인숙 씨, 태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인생 마지막 1년이 가장 행복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더 아파요. 고마워요. 저 같은 늙은이를 사랑해줘서. 늙은이가 아니에요. 제 남편이에요. 둘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태준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체중이 빠지고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간병했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인숙 씨, 힘들죠? 아니에요. 전혀 안 힘들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여보랑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태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웃었습니다. 인숙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할까요? 네, 좋아요. 휠체어에 태준을 태우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태준이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인숙 씨, 후회 안 해요?
뭐요? 저랑 결혼한 거요. 1년밖에 못 살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단 하루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정말요? 네. 1년이라도 여보와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5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이제 거의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말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정말 좋았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더라고요. 태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기억나요? 샤워실에서 제가 여보 봤을 때 태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부끄러웠죠? 그때 정말 놀랐어요. 저도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여보가 계속 생각났어요. 68세 할아버지한테 설레다니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인숙 씨가 예뻤어요. 거짓말. 54세 아줌마가 뭐가 예뻐요. 진짜예요. 제일 예뻤어요. 태준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보, 피곤해요? 조금. 그럼 쉬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준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를 남겨두고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복지회관 할아버지들도 왔습니다. 인숙 씨, 조에 표합니다. 강태준 회원, 좋은 분이셨어요. 인숙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태준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던 자리, 함께 마시던 커피잔, 옷장에 걸린 정장,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아직도 그의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사랑을 했다는 것을. 54세에 찾아온 황혼의 사랑, 68세 남자와의 금기된 관계. 세상은 뭐라고 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준 없는 하루. 하지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처럼 행복하게, 당당하게. 여보,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52년 인생에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4세 여자와 68세 남자. 14살 차이의 황혼 로맨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